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4일 오전 9시 55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민주당에서는 아마 누군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퇴,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최고위원들도 이 의견에 공감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위기를 통과 못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 앞서 오전 7시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모여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국방장관부터 책임질 사람들은 문책에 따라야 한다는데 공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보고 결정하자고 이야기했다. 나머지 최고위원은 세 가지 의견에 동의하면서 최고위가 최고 의결기구인데 의총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진석 비서실장 이하 대통령실 수석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윤석열 정권 붕괴가 시작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전국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가속도가 붙으면은 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늑장 대처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밤 10시를 넘어서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 될 사유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과 계엄법에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야 할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든지 아니면 교전이 일어나고 있든지 거기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경찰로서는 감당이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군대가 일단 계엄군으로 나오면은 행정, 사법을 장악하게 됩니다. 국회는 별도입니다. 그런 상황이 어제 벌어졌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전 단계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안으로서 어제 밤에 헬기가 출동해가지고 수도 방위사령부의 병력이 국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더구나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본관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당 국회의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의사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당사에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의 내란 행위를 구성합니다. 내란은 폭동 또는 국헌문란 행위로서 국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또는 국가의 중요한 그 정책이나 이념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통틀어 가지고 내란이라고 합니다. 내란. 어제는 바로 그 내란이 국회에서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제 출동한 부대의 한 팀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를 잡아가기 위해서 임무를 띄고 진입했다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란이고 이건 쿠데타죠. 뭐 군사 변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정도가 아니라 이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수사. 이런 수사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를 범하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몰려오는 가운데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내일 사퇴하지 않으면은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럼 탄핵안이 오늘이나 뭐 내일쯤 발의가 되면은 한 2, 3일 안으로 국회에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만 찬성으로 기울면은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통과하게 되고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됩니다. 직무정지가 되는 것과 동시에 아마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쯤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사퇴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어제 한동훈 대표 역할이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이 나오자마자 즉각 이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나섰어요. 여당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군경이 이 불법한 계엄령에 협조 또는 동조, 부역하지 말라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상계엄령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제 계엄사령부가 출범하고 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고 그 사람이 또 계엄 포고문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처단한다는 말이 여러 군데 들어갔어요. 특히 가관인 것은 지금 직장을 떠난 지가 오래되는 전공의들이 48시간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했습니다. 처단. 전공의를 처단하기 위해서 전공의를 처단하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령이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 종북 세력과 똑같은 차원에서 전공의들을 혼내줄 생각을 가지고 비상계엄령을 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사유.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은 결정적 순간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편들 정치 세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이 그중에 상당수가 탈당을 요구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유튜브에 기대 가지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탄핵당할 것이냐 아니면 사퇴해야 되느냐 하는 기로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차피 여기까지 올 것이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대란이었다. 총선 때 한 건 하려고 터뜨렸다가 그게 국힘당이 총선을 말아먹는 쪽으로 역작용을 해가지고 참패를 했으면은 겸허하게 의료 대란을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말 따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하더니 그 뚜벅뚜벅 걸어간 종착점에 비상계엄령 선포가 있었고 그것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딱 한 발만 디디면 벼랑입니다. 감사합니다.